여러분, 지금 매달 나가는 대출이자 누가 결정하는지 아시나요? 한국은행 총재요? 아닙니다. 지금 미국 상원에서 싸우고 있는 단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연준 의장이 되느냐 아니냐에 따라 여러분 통장에서 매달 25만 원이 남을 수도 있고 그대로 사라질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이 9년 전에도 한번 선택받을 뻔했다는 겁니다. 2017년 11월 트럼프 대통령 앞에 이력서 2장이 놓여 있습니다. 한 명은 제롬 파월, 변호사 출신이고 온건파예요. 그리고 다른 한 명은 케빈 워시, 월가 출신이고 역대 최연소 연준 이사 경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둘 중 하나가 세계 경제의 운전대를 잡게 됩니다. 트럼프는 파월을 골랐죠. 그리고 이걸 두고 지금까지 후회하고 있어요. 파월이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자 내 인생 최악의 선택이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2020년에는 주변에 이렇게 말했다고도 하죠. 그때 워시를 골랐어야 했어. 9년이 지났어요. 트럼프 앞에 다시 이력서가 놓입니다. 이번엔 4장. 그리고 이번엔 워시를 고릅니다. 같은 사람을 9년 만에 다시 고른 거죠.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지금 미국 상원에서 이 사람 인준을 막겠다고 버티는 사람이 있거든요. 공화당 의원이에요. 같은 편에서 칼을 뽑은 겁니다. 5월에 파월이 떠나는데 후임이 못 앉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대체 이 사람이 누구길래 트럼프가 9년을 기다렸고 또 대체 뭐가 문제길래 같은 편에서도 반대하는 건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게 왜 여러분이 매달 내는 대출 이자랑 직결되는 이야기인지 오늘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케빈 워시라는 사람을 한 문장으로 정의하면 2번 떨어지고 3번째 도전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속도가 비정상입니다. 스탠퍼드, 하버드 로스쿨 나오고 모건 스탠리를 거쳐서 2006년에 겨우 35살에 연준 이사가 돼요. 역대 최연소입니다. 보통 연준 이사라고 하면 머리 하얀 경제학과 교수를 떠올리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머리숱이 아직 풍성할 때 들어갔어요. 이 정도 속도면 당연히 다음 목표가 있었겠죠? 바로 의장입니다. 근데 때마침 2008년 금융위기가 터집니다. 워시는 버냉키 의장의 핵심 참모로서 부실은행 구제 작전의 한복판에 서요. 여기까지만 보면 승승장구잖아요. 근데 여기서 첫 번째 좌절이 옵니다. 워시와 버냉키가 크게 부딪혔습니다. 경제가 가라앉고 있는데 워시는 금리를 올려야 한다고 주장을 했어요. 결국 2011년 연준을 떠났죠. 40살에 밀려난 겁니다. 그렇게 6년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2017년 트럼프가 의장을 고르는데 최종 2인에 올랐어요. 2번째 기회인데 또 탈락을 했습니다. 파월한테 밀렸죠. 2번이나 놓쳤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 다음에 뭘 했느냐가 중요해요. 주저앉지 않았어요. 월가에서 인맥을 쌓기 시작합니다. 하루 만에 10억 달러를 번 전설적인 헤지펀드 매니저 스탠리 드러켄밀러와 파트너가 돼요. 이 드러켄밀러가 지금 미국 재무장관 스콧 베선트의 멘토이기도 해요. 연준 의장 후보와 재무장관이 같은 멘토를 공유하는 겁니다. 미국의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을 쥔 두 사람이 한 줄로 연결이 돼요. 그리고 쿠팡에 들어갑니다. 2019년부터 사회이사로 6년. 주식만 47만 주, 시가 130억 원이 넘어요. 여러분이라면 어떡하시겠어요? 130억이 넘는 주식이랑 연준 의장. 어떤 걸 고르실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130억 대신 연준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1월 말 3번째 기회가 왔죠. 트럼프가 백악관으로 부릅니다. 이번엔 9년간 쌓아온 월가 인맥이 총동원됐어요. 드러켄밀러, JP모건 CEO 다이먼까지 워시가 책임자라는 시그널을 보내면서 1순위였던 햇싯을 역전합니다. 다음날 아침 트럼프가 트루스 소셜에 올려요. 역대 최고의 연준 의장이 될 것이다. 15년 걸렸습니다. 2번의 탈락, 6년의 월가, 6년의 쿠팡. 그 끝에 세계 경제의 운전대가 바로 앞에 놓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사람한테 한 가지 큰 의문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과거 발언과 최근 발언을 나란히 놓으면 진짜 같은 사람인가 싶거든요. 2008년으로 돌아가 봅시다. 당시 미국은 무너지고 있었어요.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하고 실업자가 하루에 수만 명씩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경제학자 대부분이 금리를 낮춰서 경기를 살려야 한다고 외치던 그때 워시가 뭐라고 했느냐면 금리를 올려야 한다고 했어요.
경제가 바닥을 치고 있는데 올리자고 했습니다. 이게 아까 버냉키랑 싸운 이유예요. 물가 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초강경 매파 입장이었습니다. 자, 이제 2025년 발언을 한번 들어보세요. 워시가 CNBC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연준이 금리 인하를 주저하는 것 자체가 문제다. 금리를 올리자던 사람이 이제는 안 내리는 게 문제라고 합니다. 같은 사람이에요. 이건 마치 채식주의자였던 사람이 갑자기 삼겹살집을 차린 격이거든요. 바뀔 수는 있죠. 근데 설명은 좀 해줘야 하지 않나요? 이쯤 되면 질문이 생기죠. 이 사람 진짜 생각이 바뀐 걸까? 아니면 처음부터 소신 같은 건 없는 걸까? 흥미로운 건 워시 본인한테 나름 논리가 있다는 거예요. 최근에 워시가 이런 주장을 합니다. AI가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고 있다. 기업들이 AI로 비용을 줄이고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압력 없이도 경제가 성장할 수 있다. 그러니까 금리를 내려도 된다. 들어보면 일리가 있어요. 기술 혁신이 비용을 낮추니까 물가 걱정 없이 금리를 내릴 수 있다는 거거든요. 실제로 일부 경제학자들도 이 논리를 지지합니다. 근데요, 편리한 논리이긴 해요. 마치 사장님이 듣고 싶어하는 말이기도 하고요.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폴 크루그먼은 완전히 다르게 봅니다. 크루그먼이 워시를 뭐라고 평가했냐면 이 사람은 매파가 아니다. 정치적 동물이다 라고 했어요. 자기 주장이 틀려도 절대 인정하지 않고 상황에 맞게 새로운 논거를 계속 만들어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요, 타이밍이 너무 절묘하긴 합니다. 트럼프가 금리 내려라를 외치는 바로 그 시점에 마침 금리를 내려야 한다는 새로운 소신이 생긴 거잖아요. 정책이 바뀌는 건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항상 권력이 원하는 방향으로만 바뀐다는 거죠. 진짜 AI 때문에 경제적 판단이 바뀐 건지 세 번째 기회를 잡기 위한 전략적 전향인지 이건 솔직히 지금 답을 내릴 수는 없어요. 워시가 실제로 의장이 되고 나서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를 봐야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한 가지 흥미로운 건 워시의 실제 구상을 보면 단순히 금리를 내리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워시는 금리는 내리되 연준이 그동안 시장에 풀어놓은 돈을 회수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걸 양적 긴축이라고 해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금리를 낮춰서 기업이랑 서민한테는 숨통을 틔워주고 대신 시중에 넘쳐나는 유동성은 줄여서 주식이나 부동산 거품은 잡겠다는 겁니다. 금리 인하랑 유동성 회수를 동시에 하겠다? 좀 모순적으로 들리죠? 근데 이게 워시가 단순한 비둘기파가 아니라는 증거이기도 해요. 다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이 모호함 자체가 트럼프한테는 매력적이라는 거죠. 트럼프 본인이 답을 줬어요. 워시 지명 직후 MBC 인터뷰에서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워시에게 금리 인하를 약속받았나? 트럼프가 대답하죠. 아니다. 하지만 그것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여요. 만약 워시가 금리를 올리고 싶다고 말했다면 절대 이 자리를 못 얻었을 것이다. 이 한마디가 모든 걸 설명하죠. 트럼프에게 연준 의장은 경제를 가장 잘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갈 사람인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게 처음 있는 일은 아니에요. 1970년대 아서 번스라는 사람이 연준 의장이었습니다. 당시 닉슨 대통령이 재선을 위해 번스에게 금리 인하를 압박해요. 번스가 결국 그 압박에 굴복합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스태그플레이션이었어요.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이 동시에 터졌어요. 미국 경제의 잃어버린 10년이라고 불리는 시기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묘하게 닮아있죠. 트럼프는 워싱턴의 한 만찬에서 이런 농담까지 했어요. 워시가 금리를 안 내리면 소송하겠다. 농담이라고 해명했는데 트럼프 농담이 진짜 농담이었던 적이 몇 번이나 있었나요? 트럼프에게 금리 인하가 왜 이렇게 급하냐? 이유는 단순합니다. 금리가 내려가면 기업 투자가 늘고 주가가 오르고 부동산이 살아나요. 유권자들이 좋아하는 것들이 전부 금리 인하에 연결돼 있어요. 거기에 미국 정부 부채가 36조 달러를 넘었는데 금리 1%만 내려도 이자 부담이 수천억 달러 줄어들어요. 트럼프 입장에서 워시는 완벽한 카드죠. 내 말을 들을 것 같은 그러면서도 월가가 신뢰하는 사람. 시장을 안심시키면서 자기 말을 듣는 사람. 그게 9년 동안 기다린 이유입니다. 여기까지 미국 이야기를 꽤 오래 했어요. 그래서 나한테 뭔 상관인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기부터가 진짜예요. 여러분 중에 주담대 갖고 계신 분 있으시죠? 금리 4.5%에 3억 빌렸다고 해봅시다. 한 달에 이자만 112만원 나가죠. 근데 워씨가 의장이 되고 금리를 내려서 한국은행도 따라 내리면 이게 만약에 3.5%로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면 한 달 이자가 87만원, 매달 25만원이 남는 거예요. 1년이면 300만원입니다. 반대로 워씨가 금리를 안 내리면 4.5%가 유지되거나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매달 112만원이 그대로이거나 더 늘어나는 거죠. 여러분 통장에서 매달 빠져나가는 그 돈이 지금 미국 상원에서 벌어지는 인준 싸움 결과에 달려 있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연결되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미국이 금리를 내리면 달러 가치가 약해지죠. 달러가 약해지면 원달러 환율이 내려갑니다. 지금까지 한국은행이 금리를 함부로 못 내린 가장 큰 이유가 이거였거든요. 미국 금리가 높으니까 우리가 섣불리 내리면 외국 자본이 한국보다 미국이 이자 더 주네 하고 빠져나가요. 그래서 한국은행이 발이 묶여 있었던 건데 미국이 먼저 내려주면 한원도 내릴 여유가 생기는 겁니다. 여기서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워씨가 6년간 쿠팡 사회이사였잖아요. 쿠팡이요. 우리가 매일 그 쓰는 앱이에요. 로켓 배송 시키면서 우리가 이 사람 월급 줬던 거예요. 이 사람은 한국 경제를 잘 모르는 미국 관료가 아닙니다. 한국의 유통구조, 소비 패턴을 직접 본 사람이에요. 거기에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와 개인적인 친분까지 있다고 합니다. 근데 변수가 하나 있어요. 바로 시간입니다. 이창용 총재 임기가 2027년 4월에 끝나요. 워씨가 올해 5월에 취임한다고 치면 이 두 사람이 함께 정책을 맞출 수 있는 시간이 2년이 안 돼요. 그 이후에 하는 총재가 바뀌면 관계를 처음부터 다시 쌓아야 합니다. 결국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이 기간이 여러분의 대출이자, 환율, 집값에 가장 중요한 시기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한 가지 꼭 말씀드려야 하는 게 있는데요. 금리가 내려가면 좋은 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대출이자는 줄어드는데 집값이 다시 오를 수 있어요. 무주택자분들에게는 오히려 더 복잡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금리라는 게 한쪽이 좋으면 다른 쪽이 나빠지는 항상 양면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뭘 지켜봐야 하는지 3가지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워씨가 지명된 날 시장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요. 은 선물 가격이 하루 만에 30% 넘게 폭락했습니다. 1980년 이후 최악의 낙폭이에요. 금도 떨어지고 비트코인도 빠졌죠. 시장이 이 사람 이름 석자에 이 정도로 반응을 한 겁니다. 이 사람이 오면 유동성이 줄어든다는 공포가 하루 만에 시장을 뒤집은 거예요. 앞으로 4년 이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이런 무게를 갖는다는 겁니다. 자, 그럼 그걸 염두에 두고 봐야 할 3가지입니다. 첫째, 인준이 되긴 되느냐? 지금 공화당 상원의원 톰 틸리스가 파월에 대한 법무부 수사가 끝나기 전까지 어떤 연준 인사도 찬성 못한다고 버티고 있어요. 오늘자 인터뷰에서도 이번 의회 회기 내내 기다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상원은행위원회가 공화당 13명, 민주당 11명인데 민주당 전원 반대에 공화당 1명만 이탈해도 위원회에서 막힙니다. 5월에 파월이 떠나는데 워씨 인준이 안 끝나면 연준 의장이 한동안 비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워씨의 첫 번째 금리 결정이에요. 이게 모든 걸 말해줄 거예요. 워씨가 취임하고 처음 맞는 FOMC, 아마 올 여름쯤이 될 텐데요. 경제 데이터가 금리 인하를 지지하지 않는데도 내리면 트럼프 말 잘 듣는 의장이라는 신호입니다. 동결하거나 올리면 연준 독립성이 살아있다는 신호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워씨가 첫 회의에서 내릴까 동결할까? 댓글로 예측 한번 남겨주세요. 세 번째는 트럼프의 반응이죠. 워씨가 트럼프 기대와 다른 결정을 딱 한 번만 내려보세요. 트럼프가 파월 때처럼 공개 비난을 시작하느냐 참느냐, 이게 진짜 시험대입니다. 9년을 기다려서 고른 사람한테도 똑같이 하면 그건 더 이상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35살에 연준 이사가 됐고 금융위기를 겪었고 의장 자리를 2번 놓쳤고 월가에서 인맥을 쌓고 쿠팡 이사회에 앉았고 매파에서 비둘기로 색깔을 바꿨고 그리고 15년 만에 3번째 기회를 잡은 이 케빈 워씨, 이 사람이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 여러분이 매달 내는 대출이자가, 환율이,
집값이 달라집니다. 앞으로 4년 돈 관련 뉴스를 이해하려면 이 이름 하나는 꼭 기억해 두셔야 할 듯합니다. 이 채널에서 계속 따라가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